네, 저희 수학 있는 기초물리 11장은 일종의 파트 2로 전기장과 전위라는 단원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장은 뭐 첫 번째 이제 전하의 특성, 그다음에 전기력, 전기장, 전기력선, 가우스 법칙, 전위 이런 순으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고,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특성, 전하의 특성에서부터 전기력선의 기초적인 개념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 전위는 이제 한 2차 시, 3차 시에 걸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원자 핵은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고, 원자 핵은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성자는 전하가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중성자,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양성자가 플러스 2라고 하는 전하를 가지면, 전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전하를 가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의 개수하고는 상관없이,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면 전자의 개수도 하나고,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면 전자의 개수도 두 개고, 양성자의 개수가 세 개면 전자의 개수도 세 개고. 그래서 이 그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양성자가 보라색인데 세 개가 보이고, 세 개가 보이니까 전자도 세 개만 그려놨네요. 그죠?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전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 전하는 이 전하량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주고 2라고 씁니다. 여기 이제 2라고 썼죠. 전하량, 그래서 기본 전하는 이 전자의 전하량을 2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 전자의 전하량은 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 이 전하량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쿠울롱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쿠울롱이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불연속적인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모든 관측 가능한 전하들은 이 2의 정수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자에서 어떠한 지금 원자 핵의 전하량을 구하라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고 그 양성자의 개수 정수에다가 전하량을 곱해주면 이 원자 핵의 전체적인 전하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체하고 절연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도체를 우리가 영어로는 컨덕터, 그 다음에 절연체는 인슐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질 내에서 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그 도체라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 금속 같은 건 다 도체입니다. 사람, 우리도 전기가 잘 통하죠. 전자가 잘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 뭐 이런 것들이 도체입니다. 또 이렇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하고, 절연체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무, 뭐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절연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리 원자를 나타내 주는데, 구리 원자는 그 원자 핵이, 그러니까는 29개, 양성자의 개수가 29개, 빨간 게 양성자라고 그렸네요. 그 다음에 35개의 중성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는 전체적으로 원자니까 양성자가 29개면 이제 전자도 29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는 이렇게 원자 껍질에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규칙은 있지만 규칙까지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원자에 이제 전자가 쌓이는데, 각 껍질마다 쌓이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를 우리가 이제 최외곽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개 중에 28개는 이게 지금 안에 이제 다 쌍을 이뤄서 잘 지금 꽉 찼는데, 요 놈은 이제 쌍도 못 이루고 혼자서 저기 덩그러니 나와 있죠. 이 최외곽 전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놈들은 이제 도망가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받기도 쉽고, 요 궤도에 받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에서 이제 전자를 제거할 때,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게 요놈이 이제 툭 떨어져 나가면 구리 원자는 이제 더 이상 중성이 아니고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가 더 많게 되죠. 전자보다. 그러니까는 플러스 전하를 갖는 상태가 됩니다. 혹은 바깥에서 전자 하나가 요 궤도로 쏙 들어오게 되면 그럼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음으로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제거하면 양으로 대전되고 전자를 더하면 음으로 대전되고 전기를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래서 알자 전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중성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전하를 음전하를 띠거나 양전하를 띠는 상태를 우리가 이온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이제 이온 상태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중성인 구리막대, 구리로 이루어진 구리막대가 있어요. 구리막대가 이렇게 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전체적으로 음전하로 대전을 시키고 구리막대 가까이 이렇게 갖다가 대면 이제 구리 안에는 이게 양성자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도 있고 양전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 음전하끼리는 서로 밀치고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다니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전기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쓱 오면 전하가 오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는 얘를 싫어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요. 밀치내려고 하니까 서로 밀쳐내려고 해서 얘를 좀 바깥 이 음전하에서 좀 벗어나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양전하는 얘를 반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 구리가 음으로 대전된 플라스틱에 가까이 오면 이 플라스틱 근처로는 양전하가 모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서 먼 쪽으로는 음전하가 이렇게 밀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하고 여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중성 구리막대 양전하고 플라스틱의 음전하가 서로 이제 잡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구리막대가 전체적으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양전하고 음전하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 편극이다 혹은 분극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편극과 분극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하고 전하 사이에는 이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때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제 쿠울롱이라는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1736년에 태어나서 180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쿠울롱에 의해서 전기를 띤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쿠울롱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Q라고 하는 BQ 대문자 Q라고 하는 전하고 소문자 스몰 q라고 하는 전하가 이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지금 화살표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를 이게 모자 꽃갈콘으로 된 건 이제 햇이라고 읽을게요. r 햇은 방향은 지금 r의 방향이고 크기는 1인 단위 벡터입니다.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가 1, 크기가 1이고 방향은 오른쪽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고 그럼 이제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단위 벡터로 나타내주면 위치 벡터 r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r, 방향은 r, 햇 방향 이렇게 보통들 씁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벡터는 스칼라량과 이제 벡터로 이제 따로 구별을 해서 크기는 r, 방향은 r, 햇 방향 이렇게도 씁니다. 자주 쓰니까 이런 기호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 스몰 q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은 얼마냐면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은 제가 r 햇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두 전하가 플러스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 전기력은 서로 이제 밀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지금 화살표대로 전기력의 방향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Q하고 스몰 Q,
GQ하고 스몰 q가 전하의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음전하 하나는 양전하면 둘을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적인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R 햇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 부호가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고, 부호가 같은 전하끼리는 중력처럼 만유인력처럼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쿠울롱 법칙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이고, 그때 이제 비례 상수를 제가 이제 K라고 놨습니다. 이러한 비례 상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비례 상수는 K는 8.9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단위는 F가 뉴턴, 그 다음에 요 R제곱이 미터의 제곱, 그래서 뉴턴 메타의 제곱 나누기 이 전하량의 곱의 제곱, 쿠울롱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 나누기 C 제곱, 쿠울롱의 제곱이 요 SK의 단위가 됩니다. 이제 SI 유니트로 K는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메타 제곱 퍼 쿠울롱 스퀘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울롱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우리가 1쿠울롱의 전하량에 전자가 몇 개, 뭐 양성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1쿠울롱의 전하량에는 전자 또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1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10 마이너스 19승 개가 있으니까 대략 10의 18승계 6.25 1 나누기 1.6 곱하기 이제 역순으로 10의 19승이니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 또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10의 18승계 정도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소원자입니다. 수소원자는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로 구성된 원자를 우리가 가장 간단한 원자,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원자인데, 수소원자에서 양성자는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고,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무지무지 작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랑 전자는 전하량은 같습니다. 2로 같은데, 프로톤의 전하량은 플러스 2,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 부호만 다릅니다.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 전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작냐면,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한 1800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이 한 1800배, 대략 사람들이 2000배 정도 얘기하는데 183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무겁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바위가 하나 있고, 탁구공 바위의 양성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탁구공 하나가 전자 같은 탁구공 하나가 있는 구조를 우리가 수소원자의 구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수소원자는 10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정도쯤, 10의 마이너스 10승,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는 질량도 있고 전하량도 있으니까 전기력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을 할 겁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E제곱 곱하기 이제 비례상수 K의 R제곱분의 E제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작용을 하니까, 중력은 두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MP 곱하기 M이, 양성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질량 나누기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만유인력 상수, 이게 이제 중력의 크기가 됩니다.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 제곱, 이번에는 이제 질량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단위는
킬로그램의 제곱. 여기는 전하량의 제곱으로 나눠줘서 K 값은 나누기 쿠울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력하고 중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금방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력 나누기 중력을 해보면 K2제곱 나누기 GMP 곱하기 ME. 그래서 요거는 요 놈은 이제 단위가 없는 첫 번째 놈하고 분자하고 분모가 서로 단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B를 계산을 해보면 2.27 곱하기 10의 39승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전기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10의 39승배만큼 큽니다. 수소원자의 경우는 수소원자 내 양성자고 그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중력보다 10의 39승배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원자를 얘기할 때는 그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작아서 전기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중력은 그냥 무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전하가 하나 지금 두 개만 보였지만 여러 개가 존재를 하면 Q1, 뭐 Q2, Q3, Q4, Q5 이런 여러 개의 전하가 그 있을 때 각각의 전하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그 전하가 셋 이상인 경우는 어느 한 전하에 미치는 힘은 각 전하 쌍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벡터합이다. 그러니까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돼요. 1, 2, 3, 123이라는 전하가 있을 때 첫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더하기 세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려면 첫 번째 전하가 세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더하기 두 번째 전하가 세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3, 2, 3 이런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입자가 세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 2, 3은 두 번째 입자가 세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XY 평면상에 세 개의 전하가 있어요. 원점에 Q 플러스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그 Y축상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 마이너스 Q2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그 A만큼 떨어진 지점에 플러스 Q3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Q1하고 Q3 사이의 거리는 루트 2A가 되고 이때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전기력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첫 번째 Q1에 의한 전기력 그게 F1, 3 방향은 플러스하고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이쪽 방향 그 다음에 Q2에 의한 전기력 그게 바로 F2, 3 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에 작용하는 전기력 얘는 음전하니까 서로 인력이 척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F2, 3는 지금 그림과 같이 왼쪽인 화살표 그 다음에 F1, 3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 화살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하는 힘은 벡터량이라고 하니까 두 벡터를 합하면 그게 F1, Q1과 Q2에 의한 Q3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나타내주면 이 두 벡터를 이제 합해주면 R자 전기력은 뭐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크기도 정확히 구할 수 있고 방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I 방향, J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lectric field라고 하는 전기장은 이제 필드의 개념인데 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먼저 이제 중력장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중력장은 보통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림은 이제 지구 위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스몰 m한테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중력은 F는 mg라고 얘기를 합니다. F equal mg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g를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쓰죠. 중력 가속도 g는 중력
중력 나누기 질량입니다. 그죠? FG는 mg니까 g는 F 나누기 m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얘를 중력 가속도라는 말도 쓰고 중력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벡터로 나타내는 벡터장인데 중력장은 뭐냐면 단위 질량당 받는 중력을 중력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물체를 제가 스몰 m의 물체를 놨을 때 중력 가속도 g를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없어도 중력장은 존재를 합니다. g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g는 늘 이 지점에서 g의 크기가 존재를 하고 방향은 아랫방향. 그럼 거기다가 내가 물체 스몰 m을 갖다가 놓으면 그때 그 필드 중력장과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중력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력은 질량과 필드 중력장과의 상호작용 단위 시험전하고 테스트 파리클하고 중력장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를 띤 두 물체를 보면 그러니까 플러스 Q라고 하는 전체 전하량이 BQ 대문자 Q인 대전체 옆에 플러스 Q0라고 하는 점전하를 갖다가 놓으면 이 점전하 Q0라고 하는 점전하가 전기력을 받는데 F 쿨롱 포스에서 전기력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전기장도 중력장과 마찬가지로 이 Q0한테 작용하는 힘 F는 전기력은 Q0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Q0 곱하기 전기장. 실제 이 물체의 쿨롱 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대전된 입자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Q0 곱하기 이렇게 나지만 뭐 R 제곱분의 BQ 곱하기 스몰 Q0 곱하기 뭐 K 이게 이제 전기력의 크기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FQ0 곱하기 필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이때 전기장은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단위 전하 Q0당 받는 정전기력을 우리가 전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도 전기력을 요 해당 단위 전하로 나눠주면 그게 전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보면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쿨롱 법칙을 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하고 이 시험 전하의 전하량이 Q0인 시험 전하가 이제 플러스 보통 이제 시험 전하 시험 전하는 이제 양전하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이게 청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Q0가 받는 전기력을 계산해주면 힘 F는 K의 R 제곱에 Q 곱하기 Q0의 R 햇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이 Q라고 하는 전하가 음전하가 되면 이제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방향은 인력이 작용해서 Q를 향하는 방향이지만 크기로 따지면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0의 R 햇 이게 쿨롱 폴스고 두 전하 Q0하고 Q가 부호가 반대면 인력이 작용하고 Q하고 Q0가 부호가 이렇게 같으면 청력이 작용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놈을 갖다가 전기력을 요 시험 전하 Q0로 나눈 값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F는 Q0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기장 E는 R 제곱분의 K 곱하기 Q가 되죠. 그러니까 Q0가 없어도 전기장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F는 Q0E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 Q0가 받는 쿨롱 폴스는 Q0 요 지점에서 놓여있는 그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인데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그 바로 P점에 Q를 Q0를 없애도
요 지점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냐면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 방향은 이렇게 됐고 크기를 계산해주면 그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의 R 햇이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만드는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그러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그래서 여기 R이 점점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줄어들고 R에서 가까우면 전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R에서 멀어질수록 좀 작아지게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Q 지로가 여기 있건 없건, 여기에 시험 전야를 놓건 안 놓건 Q가 만드는 전기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Q가 있건 없건 전기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전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항상 존재하고, 그때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K의 R제곱분의 QR 햇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때 Q는 양전하라서 전기장이 R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전하가 음전하기 때문에 R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임의의 대전대입자를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힘을 받아서 청력을 받거나 이제 인력을 받아서 그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필드의 개념입니다. 전기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마찬가지로 전기장도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모든 전하에 여러 점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는 벡터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Q1이라고 하는 전하, Q2라고 하는 전하, Q3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임의의 한 지점에서 전기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기장은 Q1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R1, 그때의 단위 벡터를 R1 햇이라고 하면 이때 이 지점에서 Q1에 의한 전기장은 K 곱하기 R1 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방향은 R1 햇이 되고, Q2에 의한 전기장은 R2, 거리가 R2, 그 다음에 방향이 R2 햇이 되겠죠. 그래서 이 Q2에 의한 전기장도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돼요. 그걸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K 곱하기 R2 제곱분의 Q2 곱하기 R2햇, 그죠? Q3도 마찬가지로 R3,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R3, 그때 Q3에 의한 그 방향 단위 벡터를 R3 햇이라고 하면 얘는 더하기 K 곱하기 R3의 제곱분의 Q3의 R 햇,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벡터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더해주는, 요거 이제 요 놈을 다 더하는, 한꺼번에 다 더하는 거를 썸메이션이라고 하고, sum over i가 1에서부터 3까지 해서 i가 1에서부터 3까지 쭉 다 더해주면 됩니다. 요 다 더해준 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벡터는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 예제로, 간단한 예제를 볼게요. 두 개의 전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는 X축상에서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여 있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하는 마이너스 A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두 전하에 의한 전기력도 작용하고 두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도 존재하겠죠. 먼저 이제 전기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축상의 임의의 한 지점, 여기가 이제 X, 원점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전기장은 요 전하도 전기장을 만들고 요 마이너스 Q도 전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걸 만들기 전에, 계산을 하기 전에 이제 그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제가 I 햇, 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제가 J 햇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럼 요 X축상의 한 점 X에서의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을 하면 플러스 Q에 의한 전기장은 뭐죠? K 곱하기 R제곱분의 Q의 R 햇이니까 플러스 Q하고 요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면 되죠. 그 거리가 R이 얼마냐면 X 빼기 A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곱하기 X 빼기 A 제곱분의 플러스 Q 곱하기 I 햇.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Q에 의한 전기장은 요 X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X 플러스 A만큼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K 곱하기 X 플러스 A 제곱분의 전하량 마이너스 Q, 이건 이제 마이너스 Q 곱하기 I hat. 그러니까 이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네요. 이게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오른쪽 방향이 될 테고, 마이너스 Q에 의한 전기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얘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 hat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크기로 따지면 X-A가 더 작죠. X 플러스 A보다.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요 놈이 더 큰 거예요.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사실은 파란색 화살표를 좀 더 길게 그렸어요. 그래서 R자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R자 전기장은 다 계산을 해주면 KQ 곱하기 뭐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제곱분의 4AX 방향은 오른쪽 I hat 방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X라고 하는 경우가 그 A라고 하는 거리보다 무지무지 여기 되게 멀리가 있어요. 그럼 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때의 전기장을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X에 비해서 A가 무지무지 작으니까 제가 여기 분모에 있는 A는 무시를 해도 되겠죠. 얘는 그냥 무시하면 그 분자는 그냥 4K QAX, 그 다음에 분모는 X의 4승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사적으로 보면 X가 A보다 무지무지 크면 얘는 전기장의 크기는 4KQA 나누기 이제 여기 분자의 X1나 분모의 X4승이니까 전체적으로 분모에만 X3승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나타나겠네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거는 R제곱이고 얘는 X3승이라는 거. 여기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거리의 차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X3승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체적으로 R자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될 겁니다. 플러스니까.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크기가 같은 두 전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두 전하를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극이 하나만 있으면 전기 홀극이 되고 단일극이 되고 극성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걸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쌍극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일렉트릭 다이폴이다.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진 이런 시스템, 이러한 전하를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L이라고 하면 그 벡터는 제가 여기서 좀 굵은 글씨로 쓴 건 벡터 화살표 위쪽 화살표를 쓰는 것 대신에 그냥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오른쪽, 크기는 L. 그래서 지금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제가 이제 위치 벡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 있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그 전하량 곱하기 두 쌍극자 사이의 거리, 위치 벡터를 이렇게 곱해준 건, 그 전하량 곱하기 거리를 해준 걸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정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P라고 얘기하고, P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운동량이 아니, 모멘트는 운동량이 아니에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P로 표시하고,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전하량 곱하기 둘 사이의 위치 벡터. 그래서 벡터량입니다. 운동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을 전기 쌍극자 모멘트로 한번 표시를 해볼 수 있어요. 얘는 4K QA는 2KQ 곱하기 2A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 경우가 이제 전기 쌍극자죠. 전하량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2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A 곱하기 전하량이 전기 쌍극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I hat이니까 요 Q, E, K, E, A, Q의 I hat을 P라고 썼어요. 이게 바로 전기 쌍극자. 요 상황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바로 E, A, Q의 방향이 음전화에서 양전화로 가는 방향, I hat 방향. 그래서 그걸 P라고 내가 썼습니다. 그래서 두 쌍극자로부터 무지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하의 전기장,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X 3승분의 EK, 그 다음에 P, 전기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전기력선인데, 전기력선은 페러데이가 처음 만들어서 우리가 페러데이의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력선은 electric field line,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특성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입한 개념이고, 이 그림상에서 이런 걸 이제 전기력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는 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음전하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장의 세기는 그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로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면적의 여기서는 전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통과하고,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는 면적이 좀 크니까, 예를 들면 밀도로 따지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우리가 밀도가 크다,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적으면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그림은 이제 보면 정전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 어떤 아이가 이제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이렇게 섰어요. 그 다음에 이때 요는 전기장이 작용을 한다,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고,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게 전기력선이고, 전기력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의의 한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여기서 접선 방향을 그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은 그리는 원칙이 있는데, 양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리고, 음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전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Q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데, 전하량을 만약에 2배로 늘려주면 전기력선의 수가 2배로 더 그려주면 돼요. 24개. 그 다음에 이게 반으로 줄어들면 전기력선의 수를 반으로 줄여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거나 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력선을 서로 교차시켜서는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전하, 음전하고 양전하로 이루어진 다이폴을 보면, 양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렸고, 음전하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두 전하가 같은 크기의 전하를 갖고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가는 전하의 전기력선의 수하고 들어오는 전하의 전기력선의 수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두 전하가 서로 부호가 반대면 둘 다 서로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밀치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전기력선을 밀치고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거나 접하지 않도록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는 비대칭으로 플러스 전하는 전하량이 2배, 음전하는 전하량이 그냥 Q로 돼 있으면 2배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음전하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의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전기력선 밀도가 굉장히 전기장의 세기가 세야 될 테고 여기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약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력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체판 굉장히 무한히 긴 플러스로 대전된 판에서는 모든 면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전기력 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고 전기력 선에 접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서 똑바로 옆에서 보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면 됩니다.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서의 전기장 하나는 플러스로 대전된 판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하나 얘에 의해서 전기장이 나가고 얘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들어오니까 요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서로 다 캔슬이 되고 요 안에서는 여기서는 나가고 또 여기선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합쳐지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만 도체판인 경우는 이 안에서만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행한 금속판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만히 놓으면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플러스 전압은 오른쪽 방향으로 쿠울롱 전기력을 받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은 F는 QE. 그래서 이제 가속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요거는 천천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선속하고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